데이뻥뻥 시즌2!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기소개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기소개서 첫 번째 시간에는 자기소개서의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졌었는데요. 오늘은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을지에 대해서 사례를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서 실제 사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우리 아름다운 선생님 한 분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논산대건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는 황인혜입니다. 네, 선생님 오늘 좋은 말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자기소개서를 한간에는 자기소설서라고도 하던데 들어보셨나요? 네, 자기소개서를 자기소설서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도 많이 들어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소설 같은 자기소개서를 써서 대학에 합격할 수 있다. 이렇게 믿는 학생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데이뻥뻥을 꾸준히 보시면 명확히 알게 되실 거예요. 그럼 얼마 전 장안의 화제였던 그 드라마 속 입시 코디네이터의 역할이 그리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겠네요? 사실 사교육 없이 학교에서 충실히 공부만 하는 학생들이 이 드라마 보고서 막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자기소개서는 학교 생활기록부를 기반으로 자신을 소개하는 글입니다. 학교 프로그램의 취지를 잘 살려서 학생 맞춤식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것은 학생 본인이 가장 잘할 수 있겠죠. 또 학생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그 학교 선생님이 제일 큰 도움을 주실 수 있고요. 그럼 학교 생활만 충실히 해도 얼마든지 멋진 자기소개서를 쓸 수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럼요. 학교 생활을 충실히 하고 그 사실이 학교 생활기록부에 잘 기록되어 있으면 이 자료를 기반으로 멋진 자기소개서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 기억에 남는 자기소개서 사례 하나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처음 소개할 학생은요, 세르비아 크로아티아어과에 진학한 학생입니다. 이 학생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축구와 역사였어요. 축구 얘기하니까 왠지 사례 속 주인공이 남학생일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남학생입니다. 축구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해외 축구 리그도 열심히 찾아보고 또 축구 선수들의 출신 국가, 사용 언어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게 되었대요. 또 역사에도 관심이 많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다양한 나라의 역사와 인종에 대해서도 찾아보게 됐고요. 흔히 말하는 축구 덕후였군요. 네. 그런데 축구 중계를 보다 보니까 영어권 국가가 아닌 곳의 축구 선수들이 제대로 된 통역이 없어서 불편을 겪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또 그런 점들이 학생 입장에서는 좀 안타깝게 느껴졌나 봐요. 그래서 축구 통역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에서 시작을 해서 관련 언어도 공부하게 됐죠. 와, 이 학생은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구성했을지 궁금해지네요. 네, 그럼 이 학생의 자기소개서 내용을 학교 생활기록부 항목에 맞춰서 제가 그림으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자, 이 학생의 주된 관심사가 축구와 역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이 학교 생활기록부 각 항목에서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선 동아리인데요. 동아리에서는 스포츠 통역 기사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과 후 학교 스포츠 클럽에서는 당연히 축구 관련 동아리를 했겠죠. 자율활동 한번 영역도 뜯어볼까요? 네. 자율활동에는 영화 맨발의 꿈이라고 써있네요. 이게 뭔가요? 자율활동 시간에 본 영화인데 맨발의 꿈이라고 하는 이 영화의 내용이 동티모르 축구단에 대한 이야기였대요. 그래서 또 학교생활 기록부에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기록했더라고요. 체육 한마당이라는 학교 행사에서는 역시 축구 경기에서 선수로 뛴 자신의 활동을 소개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진로 활동도 한번 볼게요, 선생님. 네. 진로 활동에서는 본인이 진로에 맞춰서 발칸반도 연구 동아리라고 하는 곳에서 활동을 하면서 기장으로 활동했던 것들을 기록을 했고요. 또 우리 고장 문화재 답사 보고서를 제출한 것도 기록했습니다. 와, 정말 다양한 활동을 한 친구인 것 같은데요. 이번엔 봉사활동 분야를 한번 뜯어볼게요. 네, 역사에도 관심이 있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봉사활동에서는 교내 역사관 지킴이 활동 그리고 멘토링 활동으로 학생들에게 역사를 가르치는 그런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그 다음은 독서 영역도 궁금해지는데요.
와, 여기 적혀 있는 게 선생님 다 책 제목인 거죠? 예, 사실은 더 많은 독서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축구와 역사에 관련된 것만 제가 한번 추려봤습니다. 김구의 백범일지, 이제 한국사와 관련 독서죠. 그리고 세르비아 역사라고 또 나는 이렇게 스포츠 마케터가 되었다. 이렇게 독서도 축구와 역사에 딱 맞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선생님 마지막으로 교과 세부 능력 특기 사항도 한번 열어주세요.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은 전 과목의 세부 사항이 다 기록이 돼 있어서 특이한 것만 제가 뽑아봤습니다. 미술 시간에도 축구팀 유니폼과 엠블럼 그리기 활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확률과 통계는 수학 과목인데요. 이때도 스포츠에 적용된 순열과 조합 연구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잉글랜드 대표팀의 승부차기 성과와 관련된 수학적 사고 과정이었죠. 아, 이렇게 보면 얼핏 봐서는 관련이 없을 것 같은 과목인데도 이렇게 또 연결이 되네요. 네. 이런 내용들이 자기소개서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좋아하는 것에 계속 관심을 갖고 공부하다 보니 자신의 진로를 찾은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 다음 학생은 어떤 학생인가요? 다음으로 소개할 학생은 생명자원식품공학과에 진학한 학생입니다. 이 학생의 자기소개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지 역시 궁금해지는데요. 이 학생은 중학교 때 우연히 EBS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보고 자신의 진로를 정했다고 합니다. EBS 다큐멘터리를 보고 진로를 정했다고요? 네. 어떤 내용이었어요? 미래 식량 관련 다큐멘터리였다고 합니다. 평소 관심이 있던 분야였기 때문에 궁금증이 생겨서 프로그램에 출연하신 그 교수님 대학교 홈페이지까지 들어가 정보를 검색하고 직접 전화까지 걸었다고 해요. 중학생이 정말 대단하네요. 그렇죠. 어린 학생이 직접 대학교에 연락을 해온 것이 기특해서 교수님도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요. 계속 이메일로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중학생 때부터의 활동이 고등학생 때까지도 지속된 거겠군요. 네, 고등학교 때도 당연히 관련 분야에 대해서 공부하고 동아리를 만들기도 하면서 일관된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관련 학과에 진학을 하게 됐고요. 진학 후에도 한국식용곤충연구소에서 인턴으로 활동하기도 했답니다.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도전하는 자세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네요. 두 가지 사례 잘 들어보았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위의 두 학생들은 일찍부터 진로가 명확했던 학생들이어서 저렇게 쓸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아주 평범한 사례, 뭐랄까 일반적인 사례도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럴까요? 그럼 이번에는 경영학과에 진학한 학생의 사례를 한번 들어보죠. 보통은 자신의 진로에 맞게 진학하고자 하는 학과에 맞춰서 자기소개서를 쓰게 돼요. 그런데 경영은 딱히 학교 수업 시간에 활동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아서 경제 공부한 내용을 자기소개서에 소개했습니다. 경제 수업 시간에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했다는 거군요. 네. 자기소개서 1번 문항이 학업 역량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 학생은 경제 과목을 교과서와 선생님의 보충자료, 문제집 등을 통해서 학습했다. 또 맨큐의 경제학 교재를 구입하여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였다. 이런 내용으로 썼습니다. 맨큐의 경제학을 친구들과 함께 읽고 공부했다는 말씀이시죠? 어딜 가나 역시 독서가 중요한 것 같네요. 네, 또 자기소개서 2번 문항에서는 총학생회 활동을 언급했습니다. 경영은 지식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실무 경험과 다양한 분야의 능력이 결합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학생회에서 자신이 한 역할과 활동들도 아주 구체적으로 소개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자기소개서 1번부터 4번까지의 항목에 대해서 살펴봤었는데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항목에 맞추어서 잘 써냈군요.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위 사례처럼 자신이 목표하는 진학 학과에 맞추어 학교 생활기록부 내용 중에서 적합한 사례를 골라서 자기소개서 항목을 구성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일반적인 사례 하나만 더 소개해 주시죠. 이번에는 신소재공학과에 진학한 학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약간 생소한 분야인 것 같은데요. 이 학생은 어떤 활동을 했을지 참 기대되네요. 고등학교에서 신소재공학과에 딱 맞는 활동을 하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이 학생은 자기소개서 1번 학업 역량을 소개하는 항목에 자신이 화학 수업 시간에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기록했습니다.
역시 이 학생도 수업 시간 활동을 바탕으로 자기소개서가 작성된 것이군요. 네, 화학 시간의 실험 진행 과정이나 시행착오, 이를 통해 깨달은 점 등이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에 잘 기록이 되어 있었고요. 이것을 바탕으로 자기소개서 일본 항목을 작성한 것이죠. 그럼 수업에 성실히 참여하는 학생이라면 누구라도 그 자기소개서에 기록할 내용을 찾을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또 인상 깊었던 내용이 생각이 나네요. 이 학생이 그 대학에 진학할 당시에 메르스 사태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왔었어요. 그것이 화학을 공부하는 자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기록을 해서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아주 일반적인 상황들을 어떻게 개별화해서 기록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자기소개서 쓰기가 그렇게 어려운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열심히 수업에 참여하고 교내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거기에서 개인이 느낀 점을 잘 기록해두면 그것이 모두 자기소개서를 쓰기 위한 준비입니다. 그럼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학과를 1학년 때부터 미리 정해서 3년 동안 학과 활동을 하고 그 내용이 생활기록부에 다 적혀 있어야 하는 건가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1학년 때부터 경영학과, 경제학과, 기계공학과 이런 식으로 진로를 좁혀놓기보다는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또 내가 무엇을 할 때 행복한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진로 탐색 과정을 꾸준히 거치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네요. 처음 사례에서 소개했던 학생도 막연히 축구를 좋아하던 것에서 시작해서 점차 구체적으로 자신의 진로를 정하게 된 거니까요. 네, 아주 일찍부터 본인이 좋아하는 것을 알고 진로를 정해서 한 길로 나아갈 수만 있다면 그게 제일 좋죠. 하지만 보통의 학생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진로를 고민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찾아가는 중이기 때문에 중간에도 계속 진로 희망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시간을 통해서 우리 자기소개서에 대한 학부모님과 학생들의 두려움이 많이 없어졌을 것 같은데요. 오늘 내용을 선생님 한마디로 정리해 주시겠어요?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학교 생활 기록부에 여러분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기록해두고 많은 구슬을 준비하세요. 그 구슬들을 예쁘게 잘 엮어서 나만의 멋진 목걸이를 만드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자기소개서입니다. 오늘은 자기소개서의 구체적 사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자기소개서 1번 학업 역량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